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향에서의 직업으로서의 음향에서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섹션 나눠져 있는 음향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향 일에 대해서 좀 의뢰를 하거나 일을 요청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이 일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아닌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이제 손보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요. 운영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팅 섹션, 그다음에 시스템을 관장하는 시스템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사람한테 시스템을 물어보고 시스템을 해야 될 사람한테 운영을 물어보는 그런 실수들이 가끔씩 나와요. 물론 둘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한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 다른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 일을 의뢰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향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쪽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퍼레이터는 자동차로 설명하면 자동차를 조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뭐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지 자동차 운전을 하겠지만, 어떤 식의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영자여도 자동차 드라이버로 치게 된다면 택시기사 같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데일리 드라이빙 하듯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항상 운영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갖다 학교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계속 차를 갖고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걸 운전하시면서 항상 뭐 서울 부산을 갔다가 하루에 몇 차례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랜 장시간 동안 고속도로 드라이빙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큰 트레일러라든지 트럭 같은 거 운영을 하시면서 무거운 중량의 짐을 싣고서 굉장히 운전하기 어려운 차를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기사 또는 운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전사라고 부르는 것이 똑같이 음향에서도 오퍼레이터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있듯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공연장에서, 어디에서 어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택시기사한테 버스를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로 주차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 안 해본 사람은 버스 갖고 주차 못 하세요. 전혀 못 합니다. 또는 아무리 버스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두 개로 나눠서 움직이는 트레일러 같은 거, 그거 갖고 주차하라고 하면 주차 못 합니다. 그런 거는 다 그쪽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퍼레이터지만 그분이 그냥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어느 극장에서 연극만 하는, 음악이 없는 연극만 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어떤 분은 뭐 작은 공연장에서 그 공연이 스피치 위주의 뭐 세미나 같은 것만 하는 장소에서 세미나 운영만 하는 오퍼레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뮤지컬만 계속하는 공연장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는 락 공연 위주로만 하는 데에서 락 공연 믹싱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클럽이 운영되어서 클럽처럼 쓰는 장소에서 항상 클럽 음악만 트는 그런 운영자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다 달라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 다르고, 이런 분들이 어디에 전문화되는지도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택시를 하시는지, 버스를 운전하시는지, 트레일러를 하시는지, 집에 있는 조그마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능력이 다르듯이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퍼레이터도 같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오퍼레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공연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기계는 다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연이나 내가 하려는 모든 음향적인 행사 같은 것이 정말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히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 경력이 있던 사람을 써야지 올바른 음향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이 오퍼레이터와 시스템 엔지니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향 장비는 완제품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음향은 다 완제품으로 스피커, 앰프 이렇게 세트로 해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세트로 돼서 운영되는 건 없어요.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따로 사고, 앰프는 앰프대로 따로 사고, 믹서는 믹서대로 따로 사서 그 장비들끼리 선들을 다 연결을 해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렇듯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이 자동차가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타이어 따로, 핸들 따로, 의자 따로, 샤시 따로, 뭐 앞에 있는 윈도우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어느 도로를 달릴 자동차며 이 자동차가 어떤 속도를 내서 달릴 거며 이 자동차가 어떤 드라이버에게 맡겨져서 운영될 차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 환경과 그 운영자, 그 드라이버의 특성에 맞도록 핸들과 의자와 바퀴와 엔진과 샤시를 부착을 해서 가장 적합한 시스템, 적합한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오퍼레이터하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못 만들죠. 그렇죠. 보통의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일부는 피아노를 치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또는 일부는 피아노를 치면서 어디가 고장났구나 판단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가 피아노를 분해해서 피아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비슷해요. 음향의 오퍼레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갖다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은 오퍼레이팅에 집중되어 있지 시스템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로 친다면 자동차 드라이버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다 분해한 다음에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다 고치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면허증 다 있는데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이 차 다 뜯어갖고서 엔진 다 분해갖고 다시 조립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20년 동안 택시를 몰았어. 그러니까 난 자동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자동차를 갖다 판단하시고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동차를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동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타는 차가 문제가 생기는데 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누굴 찾으세요? 운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차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메케닉한테 가거나 좋은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에 가서 차량을 갖다가 점검을 받고 차량을 고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오퍼레이터와 시스템 엔지니어를 헷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오퍼레이터를 찾아가거나 오퍼레이팅 문제 때문에 공연이 망치고 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를 찾아가서 이 시스템을 바꿔서 이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가 하는 그런 큰 착각들, 그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컨설턴트로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 사람이 우리 장소에서 음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믿고선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운전 정말 잘하니까 이 자동차 만드는데 이 사람이 관여해서 이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운전 잘하는 거랑 자동차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음향이 오퍼레이팅을 잘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은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이아웃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이크는 몇 개를 사용할 거고 저는 이런 음악에 믹싱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이 앰프를 쓸 거고요. 이 프로세서를 쓸 거고요. 저는 이 콘솔을 써서 이 스피커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몇 와트짜리 어떤 제조사에서 나온 스피커를 써야지 소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우긴다면 그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겠지만 오퍼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간혹 오퍼레이팅과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오퍼레이팅을 잘하는 누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다 설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나온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오퍼레이팅을 잘한다? 그것도 극히 드물긴 한데 그래도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건 뭐와 같냐면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요.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은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또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차를 고치거나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터 입장과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은 약간은 다르다고 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오퍼레이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잘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기는 해요. 헌데 가장 큰 문제는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시스템을 갖다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이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어떠한 장소를 갖다가 맡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이제부터는 현명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드라이버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이 좋은 자동차를 정말 운전을 잘 못해서 자동차의 성능이 안 나왔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좋은 오퍼레이터를 찾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 여러분들, 공연장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나 공연장들 장비들 다 좋아요. 정말 자동차로 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로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것은 그 자동차를 정말 잘 운전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좋은 오퍼레이터가 운전을 해야지 그 차가 제대로 성능 발휘를 합니다. 반대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자꾸 시스템 엔지니어만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도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나 옛날 생각으로 옛날 시스템 갖고선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 엔지니어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80년대 90년대 시스템 그대로 가시려고 해요. 아직도 그래픽 큐 갖다 꽂고 아직도 옛날 그 무거운 앰프를 갖다 2,000원 앰프를 갖다 꼭 써야만 한다고 하고 스피커는 와트로만 하려고 그러고 스피커는 무거워야지만 소리가 잘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옛날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최신의 기술들이라든지 최신의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더 적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오퍼레이팅 엔지니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서 올바른 선택 또는 올바른 대우 또는 현명한 운영자, 현명한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